원장이고 여기는 저는 작업실 사원실입니다. 플레이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원장님? 저희는 느린 아이들을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아이들의 기능을 높일까 요거만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있습니다요. 저는 인지 뭐 이쪽으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몸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수를 높이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보통 어떤 아이들인가요? 보통은 예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조금씩 뭐 그냥 좀 운동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데 뭐 내지는 그냥 조금 사회성이 부족해서 같이 노는 게 조금 꺼져지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오고 있죠.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죠. 거의 100%다 그렇다고 봐야죠. 시각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그럼 이제 Q&A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지각이 뭔지 이거 시지각이라는 걸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설마 그러실까요? 많으시지 않을까요? 많으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원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눈으로 뭔가를 봐, 그쵸? 그러면은 그걸 신경을 통해서 삐르삐르삐 뇌로 보내. 그럼 뇌가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걸 시지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시지각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 그렇게까지 불려서 부르는데 뭐가 있나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보세요. 저희 시지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이제 가장 간단하게 형태 향상성, 정경 배경, 뭐 시각 완성 그런 것들이 시각 안에 들어가죠. 형태 항상성은 뭐예요? 형태 향상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예. 이게 네모가 있으면 이 네모가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그 네모가 색칠이 돼 있든 네모가 돌아가든 다 어쨌든 다 같은 네모잖아요. 아하. 그런 거를 요래 봐도 마스크, 요래 봐도 마스크, 요렇게 마스크. 그렇죠. 그런 걸 형태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전경 배경은 어떤 거죠? 뭐? 정경 배경 가장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들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수분 그림 찾기 그런 것들 뭐 널브러져 있는 서랍 안에 서랍을 열면 그 서랍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거죠. 엄마, 오늘 나 양말 신고 왔는데 꽃 그리는 양말 어디 있어? 거기 서랍 열어봐. 하고 양말처럼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게 바로 정경 배경입니다. 그건 보통 우리 아빠들이 냉장고에서 김치 하루 왼쪽을 못 찾는데 그게 정경 배경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정경 배경이구나. 네, 그런 게 정경 배경입니다.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시각 완성인가요? 그럼 뭔가요? 나 몰라. 시각 완성은 정의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시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둘 다요? 정의로 말씀드리면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완전한 형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펜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여기 볼펜인 걸 저희는 알잖아요. 딱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각 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꼭 6가지 항목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지각 평가에는 DTVP, MVPT, VMI 등이 있어요. VMI.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 센터에는 DTVP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최신 버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신 버전입니다. 그럼 그거를 통해서 처음에 오는 상담을 하고 평가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몇 달 정도 있다 또 평가를 하죠? 보통 6개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조금 빨리 올라오는 친구들은 3개월 안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빨리 하면 또 좋은 거네요? 그럼요. 뭐 좋다고 할 수 있나요? 빨리 올라오는 거래요? 빨리 올라오면 좋은 거죠. 예. 근데 빨리 그 올라오는 속도를 보고 이제 평가를 들어가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뿌듯한데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보통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또 다른 것도 좀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시각은 조금 차별화가 있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각이 뭐냐 하면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각의 시작이 결국은 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자, 보통 우리가 감통대지 체육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걸 많이 해요. 방망이 흔들기 이런 거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근데 애들이 느린 아이들 어떻게 흔들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보통 어깨에서의 움직임이 이거 이런 것들이 나와준 다음에 휘두르면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 어깨 움직임 고려 안 하고 치는 것만 시키기 때문에 손목으로 까작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눈에서 뭐가 있냐면은 눈 동작만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막 이렇게 이렇게 놓고 막 퍼즐을 열심히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윌리를 찾아요. 걔를 열심히 찾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숨 그림 찾기 이런 걸 열심히 하면 아까 이거 방망이 흔들고 하는 것처럼 맞출 수는 있지만 결국 딱 거기서 한계가 나오거든요. 더 이상 예쁘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인 눈동자의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6가지 시지각 영역이 있는데 네. 그 시지각 영역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구 운동이 필요한 건가요? 그 6가지 항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걷기를 한다고 치면 애기가 걷기만 하면 되는데 왜 딴 걸 시킵니까?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걷기라는 거는 어떤 초기 운동할 때에서 모든 것들의 총합, 결과물이 걷기거든요. 꼭 결과물만 생각한다면 7달, 7개월짜리 애기를 매일 걷기를 시키면 되지 왜 딴 걸 합니까? 배밀리를 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 6가지 항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느린 아이들이 발달이라는 게 이만큼 과정 빼놓고 결과만 짜잔 하고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시지각이 처음은 아까 눈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 뇌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6가지는 뇌에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눈에서 그 깜빡 찍어서 뇌로 보내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눈이 사진을 잘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 요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찍으려면 눈이 작동을 잘해야겠죠? 그럼 눈에서 작동을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 주시가 돼야죠. 그렇죠. 저 주시가 뭐죠? 주시 너무 어려워. 주시 너무 어려운가요? 네, 주시도 어려워. 주시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보는 거, 어떤 한 물체를 자기 시선으로 고정해서 보는 거부터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를 주시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보통 학습의 시작을 뭘로 보나요? 보는 거죠. 그쵸. 안 보면 학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모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부모님들이 왜 잡을 때 땅을 보느냐 뭐 이런 거 내지는 우리 아이는 겁나게 집중력이 짧아요. 봤다가 딴 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엄마 이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주시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시는 결국에는 학습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리고 원근 조절이 나와줘야 되죠. 그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과 네. 멀리 있는 것. 예. 요거를 여기 가까이 있는 걸까요? 여기 가까이 있는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아는 거. 그게 원근 조절이 돼야 이런 조절이 돼야지 여기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여기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제가 다 설명하네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추적이죠. 안구 추적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원장님 안구 추적은 무엇인가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안구 추적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안구가 뭘 추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띠용 이건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어떤 의미가 있죠? 아기 때는 보통은 얼굴이 같이 가죠. 이렇게 보통 얼굴 같이 가고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눈동자만 옮겨서 볼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안구 추적의 중요한 포인트.
뭐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눈동자가 부드럽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혹시 개 키우세요? 네, 키웁니다. 포유류는 그게 안 돼요. 포유류는 부드러운 안구 추적이 안 되거든요. 오로지 심지어는 돼도 안 돼. 유인원도 유인원도 안 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부드러운 안구 추적이에요. 이 안구 추적에는 예. 이제 부드러운 안구 추적 말고도 예.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펑 뛰는 거예요. 뻥 뛰는 게 뭐죠? 이름은 나도 모르겠네. 단속성 안구 운동이 있죠. 아 그런가요? 단속성 안구 운동을 설명해 주시죠. 참 그거는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시간 이동, 장소 이동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걸 단순한 안구 운동이라고 하죠. 네, 빠른 그러니까 뛰는 운동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원리는 항상 같아요. 이게 눈이 됐건 혀가 됐건 팔이 됐건 뭐 다리가 됐건 움직이는 원리는 항상 같거든요. 뭐냐면 신경이 명령을 내려. 그러면 근육은 명령한 대로 움직여. 이게 모든 부위에 움직이는 작동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몇 가지 근육들이 신경을 타고 내려서 하겠죠, 이렇게. 그럼 눈도 근육이 6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6개의 근육이 신경이 명령을 내려. 그럼 6개의 근육이 힘을 맞춰서 줄다리기 하는 거죠. 땡기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얘들이 짱짱하게 딱 버텨주면 주시가 되는 거고, 얘들이 잘 못 잡아주면 주시가 안 되고 계속 움직이는 거고. 이걸 뭐 이제 가장 쉬운 예로 하면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근데 우리 조금 느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여기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발속 쪼그라들면서 툭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걸 눈으로 비교하면 주시 능력이 짧은 걸까, 긴 걸까요? 짧은 거죠. 짧은 거죠. 이 상태에서 짱짱하게 있는 게 아니고 벌어져서 좀 있다가 내려가. 이 얘기는 눈동자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이거 그렇죠? 그러고선 오래 있지도 못하고 툭 떨어져. 그래서 눈동자가 조금이라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40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안쪽으로 쏠렸네, 바깥쪽으로 나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그죠? 그러고선 떨어져. 이거는 볼 수 있는 능력치가 짧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런 애들은 큰 근육이기 때문에 능력치가 만약에 10%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정도 어느 정도 버티고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눈이나 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섬세하고 그런 애들이라서 10%의 능력치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금세 티가 나서 눈이 픽 떨어지고 딴 데 보게 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다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눈은 눈만이 문제가 아니고 몸 전체, 눈 포함, 혀 포함 얘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눈만 좋아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들 만약에 한 발생이 오래 못 버티는 것처럼 이게 주시가 짧은 거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주시도 역시 신경이 명령을 내리고 근육은 작동을 하고 이게 곧 안구 운동이 되고 주시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주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딱 짚고 나와줘야 되는 단어들이 있죠. 이 주시에서 짚고 딱 주시하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시각 발달의 첫 번째 양안시. 양안시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원장님? 그쵸. 양안시는 어떻게 보면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봐야죠. 그럼. 양안시가 왜 중요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이중 양안시는 그러니까 두 눈이 보이는 상이 다른데 얘들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진을 하나로 만드는 거. 결국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게 양안시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는 무슨 얘기인가면은 입체감이 생기고 그러면 내 주변에서 더 잘 알게 되고 뭐 이런 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시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시야가 넓어지고 양안시가 나오면 세상이 넓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이 넓게 보인다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스크 갖고 왔어요? 네. 넓게 보이면 저 마스크가 저기 있다는 거를 말로 설명하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밖에 안 보여. 그럼 에라이 마스크 안 보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쟤를 내 왼쪽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내지는 이 책상 위에 있다고 얘기해야겠다. 이런 공간 개념이 생기면서 인지가 확장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양안시와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관심이 없게 되죠. 그럼 이건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나중에는 이제 사학대형으로 연결돼요.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갖고 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양안시는 이제 중요하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예, 어떤 거예요? 다 갖고 다. 방금 말씀하신 네. 것들이 보통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해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뭐 쓰고 그리고 하는 거 잘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뭘 찾아보려고 하면은 못 찾아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이런 페이퍼 활동은 굉장히 잘하는데 막상 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보는 영역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또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있으면 그 마스크 갖고 와. 그거는 어떤 건지 헷갈리는 새로운 그쵸. 마스크 갖고 왔는데 이거 그때가 홍군형이 나고 이런 일도 같은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아이들에게 시질감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자, 이제 그거부터가 문제인데 아까 이제 잠깐 뭐 몸과 같이 연결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거겠죠. 우리가 다리를 제대로 못 써. 예를 들어서 그렇죠? 다리를 제대로 못 쓰면 다리에 쓴다는 것은 앞으로 올리고 옆으로 벌리고 다리를 뒤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축구 공을 찾아라도 번트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발차기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눈동자의 움직임이 좌우, 위, 아래, 대각선, 원근 조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뭐 연습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허리 찾기도 하고 또 뭐 얘하고 얘하고 틀린 그림 찾기 세 가지를 그쵸. 해라 뭐 이런 거 내지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뭐. 또 뭐 숫자 겁나게 많이 써서 여기 칠자에 동글뱅이 쳐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시각은 문제가 되죠. 실생활 시각 뭐 가장 뭐 뻔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이 볼 수 있는 게 네, 칠판을 특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간 아이들이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호소하는 것들이죠. 칠판을 보고 알림장을 쓰거나 이제 필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 거라고 설명을 그게 해주세요. 판단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내지는 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체육 시간에 우리가 그걸 하죠. 뭐죠? 피구. 네. 피구는 맞나요? 거리 조절 마치고 공이 오는 걸 잡든가 피하든가 둘 중 하나 그렇죠. 되는데 잡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닌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터지게 되죠. 이게 그런 실패가 안 되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공을 던지면 이미 공은 이마에 와서 맞았는데 그때 손이 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시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런 거 결국 실만 찾는 거 이게 실생활에 도움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만약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건 없거든요. 실생활 시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눈과 손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눈과 발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눈과 또 뭘 연결시킬까요? 우리가 눈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눈과 손이 같이 움직여야 돼. 눈은 항상 내 손이 하는 걸 따라가고 손은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가 나오냐면 눈은 너 따로, 손은 손 따로, 발은 발 따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눈동자의 움직임이 잘 나오게 해야 되고 그 움직임을 갖고서 내 몸의 다른 부위들, 눈과 손, 눈과 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작동을 하게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습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3개월 후 시각 평가를 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고 이게 실질적인 예의 능력치 향상을 보여주는 거지 계속 평가 도구만 갖고 했을 때는 평가 도구 했을 때는 올라갔지만 실생활에서는 올라가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눈은 여기, 손은 여기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얘 생활이 윤택해지게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숨은 그림 찾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숨은 그림 찾기는
평생에 할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그걸 쓰는 지 40년이 됐는데 그래서 시각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아까 6가지 항목 그 외에 처음에 안구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이유가 기본부터 탄탄하게 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인지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하고 그 평가 도구만 해도 그래요. 평가 도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A4용지 크기만 하거든요. 예. 요걸 보고 여기서 그냥 단순히 찾는 거 예. 이런 건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저희 센터에 온 친구들 중에서도 학년이 굉장히 뭐 저학년인 친구들도 많죠. 초등학생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원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센터를 방문해 주시는 보호자님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료 활동들이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조금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맞나요, 원장님? 그것도 하고 가끔씩 어려운 것도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것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 하면 또 좀 그렇고 좀 어려운 것도 좀 해야겠죠. 일단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예. 주시 하나, 추적 하나, 이렇게 2개 하나요, 오늘? 그럽시다요. 오늘은 2가지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활동들면 좀 중상위권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만약에 이걸 못하면 다다음 거에는 요거보다 좀 나이 좀 낮춘 거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주시 연습을 하려고요. 눈으로 볼 표시를 붙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할 때는 잘 보이게 시뻘건 X자를 붙여주세요. 자, 이 정도 하고서 자, 일단 저 표시하고 일자로 서주세요. 네. 자, 그리고 팔은 어떻게 할 건가요? 팔이요? 예. 팔 차례 할까요? 벌릴까요? 요번에는 벌리는 걸로 합시다요. 네, 벌리고 이때 발을 보셔야 돼요. 이때 저희는 발을 중심을 잡으면서 저 점을 보고 갈 거기 때문에 발을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시선은 앞을 보면서 저는 앞에서 발은 X자 붙이고 걸어주세요. 자, 이제 뒤로 갑니다. 네, 이번 거는 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고개를 같이 돌려서 앞에 나가는 손을 볼 거예요. 이건 왜 하냐면은 2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물건의 추적이겠죠? 네. 움직이는 걸 추적하는 것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눈과 손을 연결시키자고 그래요. 아까 이제 신체 부위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눈과 손을 연결시키는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천천히 가야 돼요. 네발기기 할 건데 천천히 앞으로 나간 손을 고개를 돌려서 보세요. 앞으로 나간 손을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저처럼 잘한다 싶으면 바로 뒤로 가는 것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건 왜 하는 건가요, 원장님? 추적과 눈과 손을 연결시키는 동작입니다. 처음에 요것도 다시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눈하고 손이 연결되는 동작이 뭐냐면 약 2개월까지 나오는 ATNR이라는 안사가 있거든요. 이런 거. 거기서 이제 얘를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눈과 손이 연결되는 세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걸 약간 응용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털도 안 뽑고 오리지널로 하면 이 동작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발달 쪽에는 내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발기하고 눈의 움직임하고 같이 퓨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끝!